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 동영상은 제가 2022년도 10월 12일에 직접 강의했던 데이터 리터러시 파워쿼리를 활용한 비대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같이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통계적인 이론 분석을 위해서라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인데 이 부분은 특히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에 중요한 추정과 가설 검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건데 이거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자체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여기서는 정말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계적 이론으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통계학의 목적을 살펴보시게 되면 나의 주장, 그렇죠? 본인의 주장을 타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모집 단어부터 표본 조사를 결과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정리하는 부분을 봅니다. 요약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도 분석, 그다음에 기술 통계 등을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봤죠. 자,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는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최적의 의사결정하는데 자료가 좋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료가 이상치나 아웃라이어가 이상치겠죠? 그런 자료들은 충분하게 걸러내셔야 되고, 집단을 분류하겠다. 그럼 집단을 불러서 집단 간끼리만 세부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기술 통계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요약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빈도 분석, 그 다음에 평균, 기술 통계 등,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변동 계산 등등등등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학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먼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추리 통계학입니다. 그 기반을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을 확보하는, 이제는 우리는 얘는 검정의 분야입니다. 이쪽은 검증의 요인이고요. 여기는 다시 얘는 검증의 분야고요. 증명하는 분야, 얘는 검정의 판단의 근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검증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정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고요. 검정은 일정한 기준을 놓고 이 안에 들어가면 합격, 나가면 불합격이라고 판단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검정이라고 합니다. 검정. 자, 그래서 통계적인 검증도 필요하고 통계적인 검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검정하기 위해서라면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는 검정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고자 하는 것은 기술 통계학의 검증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검정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추정과 가설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설 검증은 현재 해당되는 가설이 맞느냐 아니냐니까 이게 잘 되고 있다 확인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 검정은 명확한 근거를 놓고 판단을 해주는 것을 검정이라고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정규 분포의 분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을 기준 분포 자체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분산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게 넓다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많이 퍼져 있는 거고요. 분산이 작다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시그마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표준 편차, 얘는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를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게 되면 전체 데이터의 약 68.3, 2시그마가 되면 95.4, 3시그마면 99.7%를 포함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분포를 띄게 되는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벗어나면 얘는 극단값으로 봅니다. 다시요.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벗어나면 얘는 극단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단값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시그마 안쪽에 가면, 다시 1시그마 안쪽이라면 상당히 자료가 안정적이라, 이거 큰 변화 없이 요게 되어 있다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료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평균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면 평균에 근접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평균에 많이 근접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면 평균에서 많이 퍼져 있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라고요? 일정한 기준을 결정해서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평균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평균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요, 우리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Y라는 부분, 왜 그럴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검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안에 내포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얘를 벗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일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안정 정도, 규격 정도 이런 거는 안에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보다 효과가 있다,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얘를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것을 증명, 우선 연구자들은 기존하고 차이가 있다, 이 교육을 통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이쪽에 배치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은 해당하는 부분은 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일반적인 A라는 부서에서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을 배치했더니 이렇게 나오면서 좀 우수하게 나타날 경우도 있고 좀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러면 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뭐라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높아도 되는 거고, 평균보다 높아도 되고, 평균보다 낮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격 안에 있어야 된다면, 요게 이 안에 내포가 돼야 된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독립변수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얘가 벗어나야죠. 해당 범위에서 벗어나야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내가 주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벗어나야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30만을 벗어나면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표준화인데요. 표준화라는 것은 표준 정규문, 정규화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정규를 일정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화는 다죠, 일정한 틀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것을 정규라고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평균이 0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표준화라는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준 딱 하게 되면,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면적을 비교할 수가 있게 돼요. 서로 다른 분포를 띄고 있는 것을 표준화를 하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면 이제부터 동일한 부분에서 면적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표준화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68.3,
2는 95.4, 3이면 99.71%의 안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를 벗어나면 해당되는 3시그마를 벗으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얘는 극단값으로, 물론 극단값을 요거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정규화라고 하는데요. 정규화라는 것은 빅데이터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서로 단위가 다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쓸 수가 있는데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 되게끔 만듭니다. 다시 한번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 되게끔 만드는 공식인데 이 정규화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선은 모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그 다음에 관측값에서 전체 최소값으로 전체 최소값이죠.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죠. 이걸 빼게 되면 얘는 0이 나올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0이 나올 수 있겠다. 0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최소가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한 부분이 가장 큰 값으로 나온다면 해당한 부분이 1로 나오게끔 1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을 우린 정규화라고 합니다. 정규화. 얘는 정규화하고 표준 정규화하고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단위가 통일되고 비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는, 그러니까 정규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자료 안에 극단값이 존재해버리면 1, 2, 3, 4, 5가 있는데 갑자기 많이 나와버리면 이 나머지 값들이 다 0에 근접해져 버려요. 이 값들이 거의 0에 근접해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0.05와 0.052가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 없는가를 보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평균보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작다면, 0보다 작다면 평균보다 작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평균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변별력을 좀 분리해서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것이 표준 정규분포예요. 근데 문제점은 잘못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너무 많이 가거나 플러스 쪽으로 많이 가고 범위가 딱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얘보다는 다 0부터 이상 나오게끔 다시 한번 플러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규화도 중요하고 표준 정규 분포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은 0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0보다는 조금 크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변별력이 있도록 좀 큰 값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고 가장 작은 값을 무조건 0 이상 값으로 만들어요. 0을 만들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는. 해당 부분 가장 작은 값을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모든 기준을 똑같이 플러스 어떤 거는 마이너스 3.2 어떤 거는 마이너스 5.4 나오면 플러스 6을 다 해서 다 이동을 시키는 거죠. 똑같이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이동을 시키면 해당한 부분은 변별력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게끔 될 수가 있겠죠. 플러스 6을 해버리면 해당하는 면적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규화 해당되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